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민법 민석기입니다. 오늘 복습 문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 영상에서 볼륨이 좀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좀 오디오 시스템을 재점검해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큰 목소리로 진행할 테니까 목소리가 좀 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볼륨을 잘 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번째 복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무건대리 본인의 추인권에 관한 설명이고요. 추인은 본인이 무건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추후에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자, 이 추인에 관한 제약 사유로 추인은 상대방이 철회를 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유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추인을 통해서 유동적 무효를 유효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시기 잘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상대방 또는 승계인에게 추인을 하는 게 원칙이고, 자, 일단은 상대방에게 추인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승계인도 상대방에 준하기 때문에 승계인에게 추인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즉시 추인의 효력이 생겨나서 소급적으로 유효가 될 테고요. 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다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해도 추인은 효력이 생길 수 있겠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의 처리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주의해 주셔서, 자,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안 때에 효력 생긴다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네 번째, 추인을 하게 되면 무건대리에게는 유효가 되는데 이때 소급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거 정확하게 체크해 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보도록 하죠. 자, 무건대리행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철회가 있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맞겠죠? 자, 여기서 중심 단어는 추인입니다. 그리고 추인은 그 시기가 철회가 있기 전까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기본 지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무건대리행의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한 후에도 본인의 추인권이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자, 1번 문장을 좀 반전해서 반대로 썼습니다. 자, 철회권을 행사한 후에도라고 하게 되면은 추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가 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세 번째, 무건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무건대리인을 상대로는 할 수 없다 했는데, 이번엔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무건대리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자, 무건대리인을 상대로도 할 수는 있죠. 다만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네 번째, 무건대리인에 대해서 본인이 무건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효력은 상대방이 이를 안 때의 효력이 발생된다. 자, 그럼 이제 추인을 누구에게 했는지 보니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하게 했고요. 자, 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의 효력이 발생된다. 자,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해서 표시를 한 후에 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네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 추인의 효력이 발생될 텐데, 자, 그 추인에서 표시를 한 후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이 됐으니까, 자, 이 추인은 하기는 했지만, 자, 효력이 없는 추인이 되겠고요. 아직 추인을 안 한 것과 동일한 상태니까 여전히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추인을 하면은 상대방이 안때 4번 지문에서 안때 효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걸 종합해 본다 그러면, 자, 추인이 있은 후에도 그걸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이라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현재 5번 지문이 가장 응용이 많이 되어 있는 지문이고요. 시험의 출제 횟수도 가장 많은 지문이니까 5번 지문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1번, 2번, 3번, 4번을 차례차례 잘 점검하고 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무건대리 상대방의 권리인데요. 자, 상대방의 권리는 두 가지, 철회권과 최고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철회권은 이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는 행동 말하는데, 자, 이 철회라는 건 함부로 허용이 잘 안 되는 거지만 무건대리에서만큼은 일부 허용이 되고 있고, 자, 철회는 일단 상대방이 선의라야지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
본인이 추인하면 이제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철회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자, 철회를 누구에게 하느냐 물어보면은 본인 또는 무권대리인 누구를 상대로든 할 수가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야 되는 게 최고권인데 최고권은 상대방이 선의일 때 그리고 악의일 때 모두 물어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모두 다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차이점. 또 자, 추인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본인을 상대로만 행사 가능하고 아까 철회 때처럼 무권대리인을 상대로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또 있네요. 또 자, 본인이 확답을 해야 될 텐데 확답을 발송한다면 그 확답에 따른 효과가 생겨날 테지만 확답을 발송하지 않는다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거절로 본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절로 본다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확답을 발송하지인지 도달하지 받지인지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비교 항목들 잘 비교해 가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에 상대방이 대리행위 당시에 무권대리임을 안 때면 악의가 되겠네요. 그죠? 자, 악의 상태가 되겠고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철회권이니까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 악의자는 할 수 없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자, 상대방이 대리행위 당시에 무권대리임을 또 안 때니까 악의자가 되겠네요. 자, 이때 최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자, 1번과 2번은 두 개가 문장 구조가 비슷하지만 분명히 하나는 철회권을 물어보고 있고 하나는 최고권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권은 물어보는 거니까 안 때에도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의 문장 안에서도 O와 X가 갈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철회권인지 최고권인지 구별해서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무권대리행위에 상대방이 행사하는 철회권이에요. 이번에도 자, 철회권은 무권대리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했는데 철회는 거래를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니까 누구를 상대로든 알려만 주면 되겠고요. 무권대리인을 상대로도 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자, 또 비슷한 구조입니다. 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행사하는 이번엔 최고권이에요. 최고권은 무권대리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고는 추인을 얻기 위한 거니까 무권대리인을 상대로는 할 수가 없다가 돼줘야 되겠죠. 그죠?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거의 같은 구조의 문장에서 1번, 2번과 3번, 4번이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철회와 최고는 반드시 구별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한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자, 이 문장은 체크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상대방이 한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자, 이 부분 확답을 뒷부분에 바라진지 받진지 체크해야 되는데 자, 무권대리 문장이니까 발신주의 형태로 바라지 이 부분은 맞는 지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대답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추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죠? 추인을 하지 않고 거절을 한 것으로 본다가 돼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은 끝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이 지문은 확답 부분의 발신주의, 도달주의도 문제로 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추인으로 보는지 거절로 보는지도 문제를 낼 수 있어서 꼼꼼하게 모두 체크를 하고 한 군데만 틀려도 틀린 지문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자, 소급표에 관한 주제입니다. 자, 무효 취소 단원에서도 중요하고 다른 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자, 이쪽 단원에 보면은 좀 느낌이 비슷한 법률 관계에서 소급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 이쪽에서 굉장히 정교한 구별이 필요하겠고요. 자, 일단 추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자, 무권대리를 대상으로 하는 추인은 애초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래를 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소급표를 인정을 해주고 유효로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자,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은 애초에 당사자들이 법률행위할 생각이 없었던 부분을 유효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소급표는 없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추인은 똑같은 추인이지만 무권대리를 대상으로 한 추인은 소급표가 있고 자, 무효행위를 대상으로 한 추인은 소급표가 없는 것으로 운영된다는 점 구별이 돼야 되겠고요. 자, 이와 별도로 자, 이쪽 무효취소단에서 배우는 취소는 기본적으로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급표를 인정을 해야지만이 이론적으로 반환의 문제를 설명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소급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소급표 지문들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지문에 자, 무건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대상은 무건대리죠. 이걸 추인을 하게 되면 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자,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무건대리 추인은 소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라고 하면 이 소급하여 부분이 틀렸죠. 자, 무효행위 추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고 소급표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3번에 취소를 한 계약은 취소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 법조문 거의 그대로의 표현이고요. 이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자, 계약 당시부터 즉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뜻이니까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 지문에 계약을 취소하면 또 취소를 했네요. 자, 그럼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그랬는데 자, 표현상 이 계약은 취소한 시점 이후부터 무효로 변경된다라고 했는데 취소 시점 이후부터라고 하면 소급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취소는 소급표가 있어야 되는데 취소 이후부터라고 했으니까 시점적으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시점 이후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또는 소급하여 이렇게 처리가 돼줘야 되겠고요. 5번 지문입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자,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이네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했네요. 그럼 이제 소급표가 없다고 풀어주셔야 되겠는데 자, 이것도 표현이 좀 바뀌어 있네요. 자,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성립한 때라고 하면은 이건 계약이 체결됐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이 표현은 소급표가 있다라는 식의 표현이 됐고요. 자, 무효행위 추인은 아까 이번 지문에 소급표가 없어야 되는데 소급한다는 식의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 X 지문이 되겠습니다. 저 소급표 문제의 경우에 1번이나 2번 지문들처럼 기본 문장으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4번이나 5번 문장처럼 그 표현을 계약 당시부터 또는 뭐 성립한 때로부터 또는 그 시점 이후로부터라고 해서 소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출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거 응용 문장까지도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 하겠고 자,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언제부터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언제부터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소급표를 물어보려 하는 것이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항상 다른 부분보다도 그 시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주제니까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좀 외우기 번거로운 주문인데 출제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이 가장 조건, 가짜 조건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가짜 조건, 가장 조건은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조건이 있고요. 이 불법 조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를 전체를 무효로 해서 그 법률행위 효력이 부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불법이 실현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조건을 의미하는 기성 조건은 이게 성질상 정지 조건 형태로 붙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해석이 되고 성질상 해제 조건 형태로 붙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반대로 성취가 아예 불가능한 이 불능 조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지 조건 형태로 붙게 되면 그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고 해제 조건 형태로 붙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성 조건과 불능 조건이 굉장히 헷갈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외우기 위해서 자, 기, 해, 무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조건들을 기억하고 불, 정, 무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무효가 되는 조건들을 정확하게 기억함으로써 조건 없는 법률행위와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고 자, 특별한 응용 문제는 많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억을 필요로 하겠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불법 조건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불법은 용납될 수 없는 거니까 자, 무효로 한다. 자,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곤란해요. 자, 그 대상이
조건만 무효로 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고 법률 행위가 모두 다 무효가 된다고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무엇이 무효로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야 하겠고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자, 기성 조건이 자, 붙은 법률 행위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눈으로 읽어서 판정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기로 한 암기 코드를 이용해서 기성 조건의 기 그리고 해제 조건의 해를 찾아서 기해 무 똑바로 나왔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기본 패턴의 문제예요.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3번 지문을 보면 기성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자,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얘기는 가장 조건 조문으로 부르는 이유 이외에는 다른 데서 출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기해무 물정무 조건이 맞는지 정확히 체크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일단 기성 조건이라고 나왔을 때 기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자, 정지인지 해제인지를 찾아보는데 정지 조건이죠. 그러면 기해무가 나와야 되는데 기정무효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외운 패턴이랑 어긋나니까 틀린 지문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신속하게 내용적인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풀어도 실수 없이 풀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여기가 무효로 한다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한다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여기가 정지 조건이 아니라 해제 조건이라고 바뀌던가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지 맞는 지문이 되는 거겠죠. 자, 4번 지문에 자, 불능 조건 마찬가지 불정무로 풀기로 했는데 자, 불능 조건 붙은 법률 행위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 자, 외운 조건이 나왔네요. 그러면 불정 무효로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신속하게 풀 수 있죠? 자, 5번 지문에 자,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약간의 응용 지문이긴 하지만 그리 어렵게 보실 부분은 아니고 지금 2번, 3번, 4번에서 했듯이 일단 기성과 불능 조건의 구별을 해야 되겠고 문장에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나왔으니까 성취가 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불능으로 평가를 하신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불정무를 해주시는데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라고 나왔으면 자, 무효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성이나 불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좀 풀어서 써놓은 문장이 나오면 자, 일단 이 문장의 뜻을 해석하기 전에 기성인지 불능인지를 찾아서 결정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공식에 대입해서 불정무라면 O로 불해무라면 X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은 학습하실 때 한 번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신속하게 실수 없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규칙적인 조건에 따라 자, 맞으면 O, 틀리면 X 패턴을 연습을 많이 해주셔서 자,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도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 강의 복습 문제 네 번째 시간을 같이 해봤습니다. 점점 이제 양이 늘어나면서 암기의 부담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시험이라는 건 암기를 완전히 피해서는 볼 수가 없는 부분이겠고요.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암기라고 하는 세계는 한번 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잊혀지는 것을 각오를 하고 반복적으로 자주 봐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올해 시험 때까지 기억하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다 외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틀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꾸준히 외우려고 노력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문장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외울 것들은 외우고 그리고 이해할 것들은 이해를 해서 외울 것들을 줄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